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10일 오후 5시 40분입니다. 강의를 새로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프런에 신규 강의를 만들어서 오픈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어, 뭐 우선 뭐 여기다가 제가 AI한테 물어봤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런 버릇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뭐 좀 생각을 제가 하게 되면은 일단 AI한테 좀 확인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야 내 생각이 맞아?' 약간 좀 그런 태도가 좀 생긴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AI한테 뭘 물어봤냐면 제가 인제 그 만든 강의 중에 바이브 코딩 강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제 그 강의에 대해서 사실 그 평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평이 그냥 그닥 좋지가 않았는데 뭐 여러 뭐 품질 문제겠죠. 네. 강의 콘텐츠가 좋았더라면 좋은 평가가 났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뭐 바이브 코딩을 한다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프로토타입 하나를 만드는 데는 굉장히 유용해요. 근데 그 외에 넘어가서 '정말로 내가 서비스를 만들겠어.'라고 하면은 '이게 바이브 코딩으로 되는 게 맞나?'라는 의문부호가 막 늘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많은 분들이 실패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 또 어디에 있을까? 인제 그 고민을 좀 해 보면은 사실 정답이 좀 나와 있어요. 결국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기술 부채 때문이에요. AI가 알아서 다 해 주지 않아요, 생각보다. 네. 그런 문제가 있다. 근데 재밌는 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는 딱 이렇게 요약을 하더라고요. "만드는 것과 서비스하는 것 사이에 간극의 문제다."라고 그래서 "바이브 코딩이 실패한다."라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그 바이브 코딩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코드를 생성하는 일이라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코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소프트웨어고 이 소프트웨어를 어떤 하드웨어 기반에다가 올려서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인프라를 갖춰 가지고 거기에다가 얘를 올려서 말 그대로 실제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서비스가 작동이 되게 하는 것도 일이고 이 서비스를 심지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별도의 문제입니다. 사실 초보는 어디에서 바로 멘붕이냐 "이걸 여기 올린다."라고 했잖아요. 이 설치 과정 자체 즉 이 인프라를 잘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요 환경 자체부터가 멘붕입니다. 이거를 또 돈을 아끼겠다고 내 집에 있는 PC 홈 서버를 이용해서 구축하겠다? 네 가능하죠. 어떤 면에서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루 종일 PC 켜 놓을 자신도 없고 나 사무실도 없고 집에 PC 돌리기 싫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인제 클라우드 서비스 를 생각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AWS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특히 자기 포트폴리오 만들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나 더 그러시는데 이런 분들에게 사실은 이제 이 AWS까지 가게 되면 완전히 난리가 나죠 이제. 자 바이브 코딩을 하다가 인제 코딩 외에 겪는 문제 AI가 말해 준 부분에 제 의견을 쪼끔 섞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인제 배포입니다, 배포. 일단 그 바이브 코딩으로 코드가 생성이 되면은 이거 버전 관리 필수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GitHub을 이용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것마저도 AI한테 자동화를 해야 되냐?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수작업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데. 어찌 됐건 중요한 거는 로컬 개발 환경에서 바이브 코딩 열심히 해서 어떤 코드 산출물이 나왔는데 그걸 서비스 환경으로 딱 전환을 하려는 순간 그때부터 온갖 일을 겪게 됩니다. 네. 거기서부터. 그리고 이 서비스 환경이라는 것도 이것도 내가 구성을 잘해야 되잖아요. 구성을 잘 해 줘야 됩니다. 설계를 잘 해 줘야 돼요. 대충 할 수는 없고. 그리고 말 그대로 잘 해 주려다 보면은 별의별 서비스를 다 쓰게 됩니다. AWS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렸을 때. 이 과정에서 다들 인제 멘붕이죠. 생각보다 IT 기반 지식이 많이 요구된다. 이런 부분을 최소화해서 뭐 버셀이나 수파베이스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디테일한 서비스를 만드는 게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문제들은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상황에 대비가 안 돼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서비스 안정성은 둘째치고 초기 인프라 구축부터 인제 사실 멘붕을 겪게 되니까 요게 인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실 유지 보수 관련돼서 제일 바이브 코딩 하시는 분들의 문제는 어디 있냐면 이거예요, 이거. 처음 코드야 잘 만들어 주죠. 우와 신기하다. 근데 인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다듬어 가야 되는데 그때 어디를 수정을 해야 되는지조차 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당장의 결과도 '이게 뭐가 문제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를 서비스 수준으로 소위 인제 그 프로덕션 레벨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 엄두도 못 내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AI가 뭔가 수정을 했더니 다른 문제가 생긴 거나 이러면서 막 뭔가 루프에 빠져 가지고 악순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면은 진짜 답이 안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인제 보안 같은 것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정말로 내가 서비스를 만들어서 내가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래서 인제 여기 앞에다가 우리가 인제 상용 서비스라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인제 기본적으로 결제 시스템 다 들어가는데 그러면 맨날 생각해야 되는 거는 진짜 보안과 관련돼 가지고 신경 쓸 수 있는 건 최대한 신경을 써야 돼요. 특히 인제 개인정보 보호 요거 하나만 그것만 하더라도 뭐 ISMSP를 네. 네. MSP를 다 공부를 하진 않더라도 대략적인 규칙은 이제 뭐가 있고 규정이 뭐가 있고 그걸 내가 어디까지 지켜야 되는지는 아셔야 된다. 결국 바이브 코딩에 성공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인제 어떤 코딩 범위를 인제 극도로 좁히는 경우라고 AI가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쪼끔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인제 기능이라든지 혹은 모듈이라고 말을 해 주고 싶어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경험이 있고 실무 프로그램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어떤 걸 잘하냐면 결국은 단위화를 잘해요. 이걸 이렇게 잘라 가지고 요거 만들어서 이건 이거대로 하고 저건 저거대로 하고 나중에 하나로 합치면 되겠네 고거를 잘해요.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 단위 수준에서 문제를 미리 예상되는 문제가 뭐가 있고 그런 걸 해결을 다 해서 단위 자체의 완성도를 높인 다음에 그걸 싹 결합해 가지고 완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큼 큰 서비스도 혼자 다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인제 점진적으로 기능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AI가 아직까지는 제대로 못 해 주는 게 이런 겁니다. 배포 플랫폼의 사용 방법 정도는 직접 학습하고 가야 되는데 인제 다들 그놈의 이제 AWS 환경에 딱 들어가서 뭐 좀 하려고 그러니까 뭐 인제 미친 듯한 단어들이 나오죠. 서비스도 서비스인데 그놈의 IAM 나오기 시작하면 여기서 또 짜증이 납니다. IAM 룰 나오고 그러면 이제 정책 나오죠. 뭐 이런 것들이 뭐 거기에가 또 EC2에다 뭘 부여를 하네 어쩌네 저쩌네 이러면은 그러니까 바이브 코딩에서 인제 코드 작성이라는 한 단계만 이게 바이브 코딩이 가속화를 해 주는 거지 인프라 구축하는 거는 이건 별도의 문제거든요. 이게 인제 제가 개인적으로 바이브 코딩을 해 가지고 그래도 서비스 하나 만들어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비스 그 뭐 널널.co.kr 이거 뭐 다들 아실 텐데 이거 만들 때 저의 생각은 진짜 그냥 되게 심플했어요. '나도 한번 해 보자. 요즘 유행이니까.' 가볍게 생각을 했고요. 게다가 뭐 인제 뭐 저는 경력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현직 개발에다가 강사도 하고 있고 나름 오랫동안 뭐 이쪽 분야 일을 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되게 좀 약간의 오만함이 있었습니다, 오만함. 저는 스스로를 그걸 오만함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역시나 네 AI의 도움을 받아서 뭐 쉽게 갈 수는 있다고 할지언정 모든 개발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게 디버깅입니다. AI라고 해서 AI가 만든 코드라고 해서 디버깅할 일이 없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다들 여기서 멘붕인 거죠, 여기서. 어쨌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시니어 엔지니어분들 혹은 요즘 뭐 "바이브 코딩으로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다."라면서 인제 '나도 자영업자 비슷하게 내 가게를 하나 만들어 봐.'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인제 4050을 중심으로 좀 그런 생각들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라면은
사실 이제 IT 쪽에 대해서 내가 아는 바가 별로 없고 그냥 '요즘 AI가 다 알아서 해 준다니까 한번 해 봐.'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저는 바이브 코딩 권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어쨌든 이번에 만든 강의는 제가 두 가지 부류에 해당되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었는데, 우선 이제 저와 비슷한 생각, 그러니까 이거 '작은 내 가게를 갖고 싶다.' 그러니까 AWS 환경에다가 여기에다가 내 서비스를 올려서 '서비스 하나 해야지. 결제 시스템도 붙여 가지고 돈도 벌어야지.' 요러실 분들. 근데 인제 그중에서도 특히나 쪼끔 4050이 되신 분들이 좀 현실의 문제로 이런 걸 하셔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께 도움을 좀 드리고자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버셀 슈퍼베이스 같은 좀 쉬운 환경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굳이 AWS 환경으로 강의를 만든 이유는, 이게 또 이런 지금 서비스 만들겠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이게 취업 목적으로 내가 뭔가 준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AWS 환경에다 서비스를 올려보는 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진짜 자기 서비스 만들고 싶은 좀 시니어 분들, 그 다음에 취업을 현재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 그 과정에서 인제 AWS 베이스의 포트폴리오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인제 이를 위해서 인제 강의를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인제 널널점 co.kr이잖아요.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 그래서 이거를 개발하면서 겪었던 모든 내용을 다 녹여 넣었다, 강의에다가 진짜로. 예. 지금 저 널널 서비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내부 구조가 이렇습니다. EC2 서버가 있죠. 여기가 인제 백엔드인데 정확히 말하면 이제 API 서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RDS 서비스를 쓰고 있는데, 엔진은 PostgreSQL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제가 인제 영상을 판매하잖아요. 강의 영상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영상 처리를 해 줘야 돼서 영상을 이제 스트리밍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스트리밍을 하려면은, 그리고 강의 영상도 이렇게 영상이 어딘가 스토리지 같은 데 저장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걸 또 아무나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접근 통제를 해야 돼. 그러니까 돈 낸 사람만 보도록 이거 통제하는 방법, 이거 중요하겠죠.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능한 형태로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되다 보니까 미디어 컨버터 서비스 필수 사용. 그러니까 여기 S3 버킷 서비스를 쓰더라도 강의 소개 페이지 같은 건 퍼블릭하게 오픈돼야 되지만, 접근 통제가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너무너무 당연히 프라이빗하게 통제를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이제 프리사인드 URL 방식이 어떻고 뭐인지 어떤 그 통제 방식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또 저 보완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네, 보완을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EC2 같은 경우라든지 이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거는 완벽하게 백엔드고, 이런 거는 사설 네트워크로 빠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IP 주소 대역에서 프라이빗 구간으로 가야 되니까 인제 얘네들이 인터넷에 액세스할 때는 NAT 환경, 즉 공유기 같은 걸 써서 작동하는 그런 환경이 되어 줄 겁니다. 그 위에서 인제 이 모든 전체는 인제 그 AWS VPC 환경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인제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EC2에다가 여기에다가 SSL 인증서를 올릴 거냐, 여기에다가 인증서를 올릴 거냐, 인증서. 이런 거는 사실은 본인이 PC에서 서비스할 거 아니면은 이제 이럴 필요는 없거든요. 인증서가 제공이 돼요. 그리고 인제 보통은 사용자들은 일반적으로 프론트 접속은 따로 하기 때문에 이 프론트는 앰플리파이라고 다른 서비스를 써 주면 돼요. 근데 인제 문제는 얘랑 인제 엮여 가지고 여기에서 인제 소위 웹의 인제 백엔드 말고 프론트 서버죠. 여기서 배포가 이루어지겠는데, 여기 인제 제가 넥스트JS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인제 프론트 배포는 여기서 이루어지고 사람들은 여기 와서 서비스를 보게 되지만, 문제는 인제 그 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인제 API 콜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타고 들어가도록 해 놨어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인제 보완을 한 게 뭐냐면, 요 앞단에다 방화벽을 붙여서 인제 클라우드 프론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돌아 들어가게 해 놔야
예, 그래야지 인제 방화벽으로 보호도 되고 이런데 인제 디도스 방지도 되고 콘텐츠 딜리버리 서비스도 되고 근데 앰플리파이 프론트 서버 자체가 또 공격당하는 걸 막으려고 이 앞에다가도 인제 방화벽을 붙였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다음에 또 로드 밸런서를 붙였는데 뭐 나중에 혹시라도 서비스가 잘 되면 그럼 EC2 인스턴스를 인제 스케일을 올려 가지고 스케일 아웃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인제 여러 개 구동시켜서 예 무정지로 서비스 가능하도록 그렇게. 근데 이 와중에 또 배포하려면 또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 거 자동화 신경 쓰기 위한 또 대책 블라블라 등등등.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은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AWS 기반의 구성 사례를 보면은 바이브 코딩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물론 뭐 인제 AI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내 PC를 AI가 제어하게 만든 다음에 AWS 서비스 환경 구축할 수 있게 네가 알아서 해 줘."라 그러면 해줄 수도 있겠죠 이제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직까지는 겁이 나서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네. AI가 내 PC를 휘짓고 다니고 뭐 이러는 거를 저는 아직까지는 용납을 못하는 상황이라서 좋든 싫든 이런 인프라 구성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접 구성을 한번 해 보셔라." 이거 구성하면서 공부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서비스 개발에 성공을 하시려면은 지금 제가 AWS 얘기 이만큼 해 드렸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목표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AWS에 옮기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미리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적어도 내가 따라하기를 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뭘 따라하고 있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느라고 네 좀 고생을 했습니다. 왜 제가 고생이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강의 자료가 나도 이렇게 많아질 줄 몰랐어요 이렇게. 강의 자료가 지금 보시면은 이게 페이지 수가 얼마냐면은 맨 마지막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데가 이게 지금 몇 페이지냐 547 페이지야. 슬라이드가 500 장이 넘어요. 제목 뭐 중간에 이런 제목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빼더라도 500 장이야 500 장. 그 왜 500 장이냐면 이제 봐 봐요. 그 뭐 인제 하다못해 뭐 인제 뭐 강의 소개를 해 주고 뭐 "이런 거 한다. 내 꼬라지가 이 모양이었는데 나 그래도 이런 건 안다고 치고 요런 거 구현해야 되는데 인제 뭐 그래서 시스템 이렇게 가져가려다 보니까" 근데 프롬프트 작성이야 사실 뭐 웬만한 강의에서 다 하잖아요. 근데 쉬워요. 그럼 뭐 내가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환경 구축하다가 인제 뭐 다 깔았네. 그러면 인제 그다음 미리 인제 또 Git 또 준비해야죠. 요런 거 수작업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거든요. 특히 그 저기 뭐냐 그 앰플리파이 서비스 쓰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냥 Git에다가 딱 푸시하는 순간 자동으로 배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배포 자체는 수작업을 해 주는 게 좋죠. 뭐 그런 등등등 설정은 또 어떻게 하고 보안 이슈는 또 어디에 뭘 해야 되고 네 이런 거 다 따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죽어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인제 뭐 그리고 UI 뭐 만들 때 좀 내가 원하는 형태로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AWS 얘기를 진짜 미친 듯이 하게 됩니다. 예 디테일하게 어디에서 뭐 하다 무슨 문제 나면 이렇게 되고 예 개발을 하다가도 인제 AWS 이런 것도 설명을 다 해 놨어요. 인제 오오스 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오오스가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글 클라우드 아이디 받았을 때 뭐 세팅을 얻다가 뭐 이런 걸 왜 써 줘야 되는지 이제 저런 내용을 잔뜩 설명하고 있죠. 그다음에 인제 제가 하다 보니까 에디터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 뭐 등등등 뭐 블라블라. 그러다가 인제 AWS 넘어가면 화면이 진짜 많아집니다. 거기에다가 이놈의 AWS 세팅하다 보면은 진짜 콜스 때문에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리는데 이놈의 콜스는 왜 나왔냐? 그 CSRF라는 웹 보안 취약점 때문이거든요. 그건 또 뭐고 그래서 상황이 어떤 게 나오고 이런 걸 막아 줘야 되니까 무슨 설정을 어디 가서 뭘 해 줘야 되고 이런 걸 만약에 실수하면 또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또 설명하고 EC2에 또 백엔드 배포할 땐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사양은 또 진짜 할 말 많네. 이런 내용을 다 담았더니 젠장 PPT가 500 장이 넘어 버렸어요. 원래 사실은 강의를 좀 일찍 오픈하려고 했는데 예 그러려고 했는데 그게 스스로의 자기 검열에서 제가 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하다가 한 달이 더 걸려 버렸어요. 원래는 이제 1 월에 오픈하려고 했는데 제가 몇 번을 검증을 더 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신규 강의 오픈해 놨어요, 인프런에.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가서 보시면 됩니다. 가서 보시면 돼요. 인프런 가셔서 지금 가 보시면은 예, 제 강의가 올라가 있을 텐데 뭐 얼리버드 할인 여기 있을라나? 네, 여기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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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 또 찾아 들어가야 되네. 예, 널널한 개발자 뭐 찾아 들어가면 있겠죠. 이겁니다. 이건데 여긴데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하여튼 이제 요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네, 요런 내용을 다룬다. 네. 보시고 예, 서비스 만드실 분들이면은 네. 어쨌든 지금 요 강의에 대해서 지금 신규 강의 50% 할인하고 있고요. 요거는 근데 뭐 "나 50% 더 받고 싶어요." 그러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우리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이 있잖아요.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예, 별도로 쿠폰이 제공됐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할인해 드렸습니다. 멤버십 하시는 분들께는 지금 제가 아예 그냥 예, 9만 원을 그냥 할인해 드리는 걸로 해 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멤버십에 한 달이라도 가입하셔서 사시는 게 제일 저렴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 외에 나머지는 지금 30% 다 할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설 연휴 동안 또 설날인데 또 뭐라도 해야죠. 그래서 그 이벤트 할 테니까 뭐 50% 이상 할인받고 싶으시면 이 영상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 이번 신규 강의는 스스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아, 나쁘지 않게 만든 것 같아.'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뭐 안타깝지만 그건 뭐 자기 착각이죠. 자기 생각인 거죠. 예, 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자기 생각이에요. 어쨌든 스스로는 저는 만들고 이번 강의는 '좀 잘 만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작성 요령 같은 거 거의 안 다뤄요. 수업의 거의 대다수가 인프라 얘기만 죽어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마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맨날 그 CS 예, 기본이 정말 중요해요, 중요해요. 뭐 맨날 외치다시피 하잖아요. 왜 그런지 강의 들어보시면은 아실 수 있고요. 어쨌든 끝까지 따라하시면 본인 서비스나 포트폴리오 만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거다. 그리고 강의 자료 네, 잘 활용하시면은 그러니까 뭐 따라할 때 그 영상 보고 따라하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료에다가 최대한 촘촘하게 다 박아 놨거든요. 네, 그래서 좀 활용도 잘 하시라는 의견도 드려 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잘 살아남아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강의로 계속 인사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